오늘이 2024년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2024년을 되돌아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지금 광주 그 지역의 무안공항에 아주 너무도 슬픈 사고가 생겨서 가슴이 더욱 아픕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들의 명목을 비는 추념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만. 하여튼 올해 이 사건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그동안 발표된 것을 보면은 발포 명령을, 사실 그 이승만 정권도 4.19 때 누가 발포를 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 내무장관이었던 최인규가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이 전두환만 해도 결국 죽을 때까지 이 발포 명령에 5.18 발포에 대한 것을 시인을 안 했거든요. 그만큼 국민한테 발포를 한다는 거는 정말 금기도, 그런 금기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뭐 그런 거를 그냥 우습게 내뱉는 사람이죠. 검찰에서 얘기한 걸 봐도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의회에 이제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말인데, 하여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든가,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그러니까 이게 정난한 이 검찰 조사에서 녹화된 거를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명색이 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군의 최고 통수권자고 통치의 최상의 권력에 있는 자가 국민을 발포의 대상으로, 자기가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발포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상식화되어 있는, 우리가 주역에서도 여기 개서절에서 얘기했지만은, 언행이라고 하는 거는 통치자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 언행이라는 거는 군자지 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군자의 어떤 이 문이 이렇게 하는 추유, 아주 축이, 그 축이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서 통치자의 영역이 결정된다. 통치자라고 하는 거는 언행을 삼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 언행을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공자가 말씀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거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측은지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비인이라 그랬잖아요. 비인이라는 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최소한 국회 밖에서 군중하고 대치하고 있던 계엄군만 해도 최소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맹자가 예르지, 인한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by definition 인한 마음을 가질, 인이라는 건 이건 말씀드렸지만 느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느 전장으로 데려간다는 식으로 해서 블랙호크를 타고 왔는데 내려보니까 그냥 평범한 국회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걔들이
과연 보이는 대로 총을 갈기느냐. 위에서 막 그 당시도 총을 쏴서라도 다 이거 잡아버리고 제압을 하라. 야, 그러니까는 제 말은 이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인 이 민중 위에 사람이 아닌 자가 사람 위에서 통치를 할 수 있느냐. 그 히랍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면 직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벌써 그 몇천 표만 그 도편 제도로 해서 국민이 결정하면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날로 아테네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거리에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당한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생각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친다면 이미 끝난. 근데 이 빈을 인 위에다가 앉히려는 세력이 최소한 10분의 1에서 10분의 2는 충분히 된다. 근데 이 10분의 2가 어떻게 됐든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은 막강한 조직력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할 때 자기를 국민을 총을 쏴도 좋다. 총을 쏴서 이것들 다 내 말 듣게 해야 된다. 계엄은 한 번 아니라 두 번, 100번이라도 하면 하겠다. 그래서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만 해도 사실은 그 잘못이라는 게 어쩌면 지금 보면 뭐 낭만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박근혜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운 표정이라도 있었고 사과의 말을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이게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인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과는커녕 뭐 아직도 나는 대통령으로 복귀한다. 나를 도와라 하는데 그걸 돕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심지어 각 대학에서도 교수가 아주 극우적인 메시지를 사인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러는 미친놈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다 무슨 국힘당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저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맹자가 그랬잖아요. 측은지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옛날에 이제 그 테두리가 없는 그냥 푹 들어가는 우물에 그걸로 걸어 들어간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아우 저 가서 건져줘야지. 그리고 유자 입정의 그 시기에 어린애를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끄집어내는 게 사람이 아니냐.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이걸 인지단이라고 그러고 이 측은지심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건 그래도 5.18 광주 민주항쟁 때 비교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현실은 그래도 상식이 회복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고 거기에 투입된 계엄군도 사병들은 위에서는 어떻게 지시를 내리든지 간에 우리 민족 같은 동포들한테 총을 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들을 상처를 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여기 말하는 인이라 그 말이죠. 그 사람들에도 인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아직도 우리가 2025년인가요? 이제 새해에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이놈을 완전히 축출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벌써 사실은 벌을 이건 뭐 됐지만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내가 계엄을 내리는 건 이거는 아주 초특급의 다른 차원의 정치 행위다.
이건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통치 행위, 정치 행위에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고차원적인 통치술에 대해서 니들이 토달지 마라. 그 양회양이라는 거를 보면은 양회양이 기근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냥 고통 속에서 막 죽어 넘어가는데 그 구휼 곡식 창고를 좀 열어주라. 근데 그걸 안 여니까 당신은 왕이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왜 내 잘못이냐. 이거는 세월의 탓이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지. 왜 이게 내 잘못이냐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칼로 푹 쑤셔놓고 이게 맹자의 말이야. 칼로 푹 쑤셔놓고 이게 왜 내가 죽인 거냐. 이건 칼이 죽인 거다. 에? 칼이 죽인 거다.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비인이 이게 뭐냐면 불인의 극단적인 예가 칼을 쑤시고 이거 칼이 쑤신 거지 내가 쑤신 거 아니다. 이건 칼의 죄다. 칼의 탓이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전국시대의 맹자가 통치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인데 그것보다 더 악랄한 짓거리가 오늘날 윤석열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볼 때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냐. 지금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심정이 보통 한심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우리 역사에 사실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존경할 만한 훌륭한 통치술이 많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부터 그렇고 그 기나긴 세월을 다 조선 왕조실록을 만든 거를 봐도 보통 전 인류 사상 이 지구상에 존재한 어느 왕조보다도 더 자세하게 자기들이 한 짓을 써놨다고. 거기 온갖 잘못한 것도 다 써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조선 왕조의 가장 비극은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 이게 뭐냐면 세도 정치라는 거야. 안독립시 권문세가 하나가 다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당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권력의 이 스위프트가 있잖아. 체인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쟁이라고 하는 건 그럴 때로 우리가 그 권력의 분배라는 차원에서 어떤 특수한 통치 메커니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도 정치라는 건 아주 악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는 아주 나라가 그냥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망가져 가는데 그거에 나온 게 뭐예요? 이게 동학 아니에요, 동학. 에? 이게 동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학은 이 왕조를 아무래도 이거 끝내야 되겠다. 우리가 윤석열이 끝내야 된다는 것처럼 동학을 일으킨 사람은 이 왕조를 끝내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생각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고종이라는 친구가 이 얼마나 황당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체 내에서 해결을 안 하고 동학을 진압한 게 뭐예요? 일본을 끌어다가 일본이라는 걸 끌어다가 동학을 진압하잖아요. 여기 친일파라고 하는 우리가 자꾸만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친일파의 길을 하지만 이것에 의해서 동학을 진압했고 여기에 의해서 결국은 조선 왕조는 이것에 의해서 끝나버리고 소위 일제시대라고 하는 강점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36년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이거 하고 다 소위 말해서 이 권문세가들이 이걸 통해서 살아남잖아요. 그렇게 하고 해방 후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잘못했던 사람들을 이 친일파들을 우리가 이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역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한 것이 뭐예요? 반민특위라는데 반민특위도 또 좌절이 됐잖아요.
반민특위를 이승만이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친일파들은 계속 살아남았고 그 세력들이 오늘날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윤석열이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조선 왕조의 말기부터 내려온 적폐된,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게 최소한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 적폐가 만민특위에서 청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이 우리 역사의 저변에 보이지 않게 깔렸지만 이것이 막강한 지배 세력으로 우리 사회의 이 구조적인 이걸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과연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모실 거냐? 조선일보인들 그 꼴을 보겠냐? 조선일보도 그 꼴을 못 보죠. 근데 어떠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헌재 판결이 있고 모든 걸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있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오늘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다시 물러설 수는 없는 거라.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사람들이 전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청산 못했던 반민특위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우에라이트니 무슨 밀정이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쓰더라도 그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수준에 가면 아주 철통 같은 그런 우파적 사고를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깨어나는 거, 이 계몽이 되고 지금 역사라는 걸 갖다가 이제 겨우 뭐냐면 반민특위가 뭐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사회에 뭐가 구조적인 잘못인지를 이제 겨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역사의 이 죄악들을 조선 왕조의 죄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모든 죄악을 일단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가는, 그야말로 이 동학이 꿈꾸었던 다시개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올 1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숨겨져 있던 실상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 실제 모습을 드러내놓고 여기서 정확한 청산을 하자. 그러니까는 사법계에 있는 사람이든 검찰이든 언론이든 대학 교수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상식에 기반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을 끝까지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